우리 왔어요, 아가씨. 생각보다 일찍 왔네. 별다른 없어 보이는데 조사는 잘 됐니? 아직 조사 중이에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알겠다. 단서가 수메르성으로 돌아왔구나. 네, 대충 그런 셈이죠. 다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나 보네. 그러지 말고 말해봐. 내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아가씨.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뭐랄까... 역시 뭔가 이상해. 너희들은 아까부터 말도 안 하고 있잖아. 평소에 페이몬이라면 우리 왔어, 두냐르자드 라고 활기차게 인사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건... 아가씨, 어르신에 관한 일이니까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아버지에 관한 일? 알겠어. 경청할 테니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아으마르의 수염에 물자를 보냈다고? 네, 저희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르신의 인품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서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쁜 사람을 돕는 걸까요? 어쩌다 거래에 연루되었을 뿐 내막을 모르시는 게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 너도?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너희가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 나도 품고 있던 의문을 하나 말해줄게. 난 그동안 아버지가 경호원을 붙여주신 건 내가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근데 30인단에도 적임자가 많은데 아버지는 왜 하필 데이아를 고르셨을까? 그거야 호마야니 가문이 경호원을 채용하려고 화염빛의 포식자를 찾아오기 때문이죠. 어르신이 제 실력을 눈여겨봤다며 어떻게든 절 경호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셨고 전 보수가 짭짤해서 승낙했죠. 그럼 아버지는 어째서 화염빛의 포식자를 찾아간 걸까? 30인단은 바빴고 마침 지인이 소개해줬나 보죠 뭐.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럴싸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아. 아버지가 만약 아으마르의 수염과 연락하는 사이였다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애초에 데이아를 경호원으로 채용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건 말도 안 돼. 난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어. 내가 뭘 하든 그 자식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너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뭘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다면 어르신이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가능성은 희박하네요. 미안해. 너까지 말려들게 했네. 사과할 필요 없어, 페이몬. 오히려 내가 고맙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가 악당을 돕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드려야겠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 아버지는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니 벌받아야 마땅해요. 전 그 자식을 조금 더 동정하지 않죠. 하지만 호마애니 가문은 제게 좋은 직업을 마련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 사건에 호마애니 가문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데이야. 괜찮아, 데이야. 내가 지시한 거라고 하면 돼.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 전 책임지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아가씨잖아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잖아. 데이아가 아까 뭐라고 했더라? 맞다, 실례. 데이아, 네가 직접 한 말이잖아. 진실을 밝히기 전에 뒷일부터 생각해봤자 소용없다고. 일리 있는 말이야. 고마워. 신뢰는 늘 중요하지. 그럼 아가씨, 어르신과 면담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늘 보던 곳에서 보자. 늘 보던 곳? 오셨군요, 어르신. 소개할게요. 이쪽은 여행자고 옆에 있는 친구는 가이드 페이몬이에요. 우리 딸과 함께한 일에 대해 들은 바 있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중요한 일이란 게 뭔가? 우선 이 거래 목록을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역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군. 그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주 복잡한 이야기야.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이야기는 너에게 도움은커녕 상처만 될 거란다. 저에게요? 그래, 난 너희가 찾아온 이유를 잘 알고 있지. 너희는 정말 정의롭구나. 하지만 아는 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지. 나나 너희 아버지 쿠사일라나 모두 그러길 원한단다. 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만 나도 반드시 경고를 해야만 해. 이 진실은 네가 한평생 쌓아온 것을 먼지로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쿠사일라의 심혈은 네가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물거품이 되겠지. 그 인간의 심혈이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어르신?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자식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 없는걸요. 제 가치관과 신념, 소중한 사람과 일은 그 자식이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르신, 전 어르신을 도우러 온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선 물러서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두냐르자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막에 가야 할 일이 생겼지. 근데 도중에 강도를 만난 거야. 수가 워낙 많았던 탓에 우리 경호원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때 지나가던 도금 여단이 우릴 구해주었지. 바로 쿠사일라가 이끄는 아흐마르의 수염이었단다. 그는 강도들도 도금 여단이라고 알려주더군. 난 의아해서 물었지. 같은 편을 공격하면서까지 우릴 도와준 이유가 뭔지 말이야. 쿠사일라는 웃으며 아기였던 두냐르자드에게 다가와 장난을 쳤지. 하마터면 널 울릴 뻔했단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는 그저 두냐르자드가 자기 딸 또래로 보여서 도와줬다고 하더구나. 우리는 서로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지. 그는 착한 아버지였어. 그래서 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동안 그의 여단을 고용해서 후한 보수를 줬지. 그랬군요.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였어. 그가 문을 두드렸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단다. 건강했던 쿠사일라는 어느새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할 정도로 초췌하고 쇠약해졌지. 그럴 리가요. 제가 떠날 때만 해도 건강했는걸요? 사정은 나도 모르겠구나. 다만 호쾌한 표정만은 여전했지. 그냥 맞아서 그런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 했어. 그러다 뜬금없이 두냐르자드도 다 컸는데 경호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는 거야. 당시 두냐르자드는 비늘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밖을 나가지 않다 보니 경호원이 필요 없었지. 하지만 그는 자기가 볼 땐 필요하다, 언젠간 쓸모가 있다와 같은 말을 툭툭 던졌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 화염빛의 포식자에 있는 데히아라는 용병을 추천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사람이 데이아를 추천했구나. 그래, 돌려서 말하더군. 신왕의 유산에는 극악무도한 놈들만 있어서 거기에 있으면 언젠간 물들 것이다. 자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지만 딸 많은 용병 세계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데이아가 우리 집에서 계속 경호원 일을 하면 사막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높은 보수를 준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쿠사일라가 부탁했을 때부터 난 데이아를 내 딸로 생각했단다.
그래서 데이야 네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었어. 얼마를 주어서라도. 나와 두냐르자대의 은인이 자기 딸을 부탁했는데 거절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니? 그 자식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잘난 체하고 독선적이고. 쿠사일라는 네 고용비의 일부를 내겠다고 했어. 내가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계속 모라를 보내더군. 나름의 성이라고 생각해서 받았어. 그러다 몇 년 전에 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음식, 무기, 약품부터 폭발물 원료까지 구매해달라고 부탁하더구나. 아흐마루의 수염이 날뛰기 시작한 시점이잖아. 그래,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나도 경계심이 생겨서 그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지. 하지만 데히야가 말려드는 걸 원치 않았던 탓인지 그는 나와의 만남을 거부했어.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할까 싶더구나. 그래서 고민 끝에 위험한 것은 제외하고 음식과 약품만 제공키로 했지. 간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과거의 은인을 외면할 수 없었어.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 눈과 귀를 막고 속 편한 방법을 선택하다니. 어르신, 그 사람의 행방을 알려주세요. 정말 제가 말려드는 걸 원치 않는 거였다면 그 자식의 모든 행동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와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거라면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질 말았어야죠. 데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난 그 자식의 생각을 알 수 없어서 화난 거야. 다른 해석? 모르겠어. 그 자식은 유치하고 야만스러워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네 말대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 자식이 요 몇 년간 뭘 꾸몄는지 확인해봐야겠어. 부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하지. 나도 돕도록 하마. 하지만 그의 행방은 나도 모른단다. 난 물자만 제공했을 뿐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진 않았거든. 목록에 자와드란 자가 있던데 30인단 사람이야. 사막의 용병 출신이라고 들었지. 이 자가 무기 제공 및 캐러밴과의 접선을 담당했으니 쿠사일라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밤에 술집 밖에서 바람쐬며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으니 한번 가보려무나. 네, 감사해요, 어르신. 그럼 두 분은... 아버지 일은 내게 맡겨. 솔직히 지금 나조차도 혼란스러워서 진정이 잘 안 돼. 아버지가 잘못하시긴 했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 같아. 모든 진실을 30인단에게 알리고 그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그래,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이마.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되었으니까. 응? 너희는... 정부 소속이면서 사막 폭도들에게 무기를 밀매하다니 간땡이가 부었구나. 조용히 해. 어떻게 알았어? 따라와. 장소를 옮겨서 좋게 좋게 얘기하자. 여기가 괜찮겠네. 좋아, 말해봐. 어떻게 한 거야?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아이고,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좋게 대화로 풀자고. 단지 모라를 위해서야? 그때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어. 예전에 쿠사일라가 날 많이 챙겨줬기도 했고.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 도움도 줄 겸 뭐라도 벌고.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게. 우린 아흐마르의 수염을 조사 중이고 그들을 막을 거야.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줄어들겠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모라를 꽤 많이 벌었거든. 가격을 불러봐. 안 돼.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 용병이 모라 때문에 왔는지 아닌지는 한눈에 알 수 있잖아.
그래. 아이 참, 나중에 꼭 유리한 증언 해줘야 해. 녀석들의 야영질은 계속 변해. 저번에 물자를 보냈을 때는 사막 이 위치에 있었어. 그쪽으로 가봐. 미리 말해두는데 없어도 내 탓하지 마. 좋아. 그럼 증언은 없던 일로 하자.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증할 수 있어? 넌 흥정할 처지가 아니란 걸 알아도. 그래, 알았어. 일단 가봐. 없으면 또 방법을 생각해 볼게. 진작 그랬어야지. 가자. 넌 얌전히 성에 있어. 30인단 사람이 찾아가게 하지 말고. 걱정 마. 아무데도 안 가. 운이 좋네. 저게 바로 그 야영지야. 가서 모든 걸 알아내자. 쿠사일라를 당장 불러내. 데이야, 어째서 네가 여기에? 바보짓은 그만둘 때도 됐잖아. 나도 우릴 막으려고 온 거니.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엄청나군. 반항해봤자 소용없어. 아는 사람들끼리 끝장을 보고 싶지 않아. 쿠사일라를 당장 불러내.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내 말이 안 들려? 아직도 덜 맞은 거야? 자, 됐어. 다들 진정해. 데이야, 단장님은 널 만날 수 없어.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 뭐? 이쪽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뭐, 생전 단장님의 바람이기도 했지. 그게 언제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몇 년 전 쿠사일라 단장님이 홀로 신왕의 유산본부에 가기 전에 아흐마르의 수염을 해산시켰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그건 복수야. 신왕의 유산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피로 죗값을 갚아야 해. 처음부터 얘기해줄게, 데이야. 신왕의 유산의 두목이 어떻게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지 아니? 압도적인 무력과 위험? 그렇긴 한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또 다른 카드가 있지. 바로 전과야. 신왕의 유산 사람은 자발적인 합류든 강제적인 충성이든 반드시 전과를 남겨야 해. 더럽고 부도덕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전과는 충성의 상징이자 협박의 카드지. 맞아. 함께 자란 나도, 바샤르도, 티크리티도, 나중에 합류한 형제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데이야, 넌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지? 난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신왕의 유산에 속한 사람 중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너뿐일 거야.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단장님은 널 조직의 가장 어두운 규칙으로부터 보호해왔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으셨지. 본부에 정기적으로 상납해야 하는 모라는 직접 구해오셨고. 하지만 평범하신 단장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상납 액수도 부족하고 전과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늘 본부에 사정하고 핑계대다 맞기 일쑤였지. 단장님은 다 널 위해서 그러신 거야. 어떻게든 널 밖으로 내보내려 했어. 상처투성이에 지팡이를 짚고 다닌 이유가 그거였어? 아니야, 말도 안 돼.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맞아서 다친 것도 본 적 없다고. 맞아서 다친 건지 싸우다 다친 건지 어린 네가 구분할 수 있을 리가 있겠어. 네가 단장님이랑 다투고 가출한 그날 밤, 단장님은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으셨지. 흰머리도 생겼다고. 그럼 화염빛의 포식자도? 단장님이 손쓴 거야. 안 그러면 넌 사막에서 말라 죽었을걸.
몇 년 전 단장님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본부에 가겠다고 했어. 우린 또 맞으러 가는 줄 알았지. 내가 대신 맞을 테니 단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하자 아흐마르의 수염은 곧 해산될 것이니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밤이 되자 본부에 불이 나서 전과 기록이 다 타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그날 밤 모두가 자유를 얻은 거야. 우리를 비롯해 그동안 핍박받은 용병들이 도망쳤지. 하지만 내막을 아는 우리가 편하게 떠날 수 있을 리 없잖아. 맞아. 단장님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어. 본부놈들이 단장님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그 뒤로 아흐마르의 수염은 복수를 위한 조직이 됐어. 단장님이 지른 불에 본부는 큰 타격을 입었고 우리는 그 틈을 타 공격을 가할 수 있었지. 규모 차이가 극명함에도 우린 복수를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야. 본부놈들 중 일부는 이름을 숨기고 다른 용병단이나 우림 속으로 숨어들었거든. 우린 한 놈도 놓치지 않을 거야. 이건 피해 대가라고. 우리 쪽도 피해가 컸던 터라 대량의 식량, 무기, 약품이 필요했어. 그래서 전투 후 긁어모을 수 있는 건 다 긁어모아 모라로 바꾼 다음 물자로 교환했지. 또한 단장님의 인맥도 이용했어. 필체를 흉내내 편지를 보냈는데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야. 뜻이 맞는 용병도 합류했어. 우리는 이를 악물고 불가능한 전투를 연거푸 승리로 이끌었지. 신왕의 유산은 점차 약해졌어. 그리고 바로 지금 본부를 공격할 기회가 찾아온 거야.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네. 당연히 알지. 우린 원체 죄가 많은 사람이라 단장님이 쟁취한 자유를 받을 자격이 없어. 단장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는 진부한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셨지. 그때마다 단장님을 놀렸지만 결국엔 정말 해내실 줄이야. 영웅이 되겠다는 게 아니야. 더러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주인공의 구원받은 자들이 감명받아 앞장선다는 뻔한 이야기가 있잖아. 놀리다 나도 모르게 몰입했나 봐.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고 싶어. 정말 미안해, 데이야. 넌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창피하다고 했지. 그냥 헛소리로 생각해. 같이 가자. 정말 도우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이 성장했고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이 시점에선 선과 악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확실한 건 신왕의 유산은 반드시 사라져야 해.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거기에 계신지 확인해보고 싶어.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둬도 좋아. 나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맞아. 끝을 보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고마워. 너희가 있으면 우리 전력이 한층 강해질 거야. 단장님이 결국 네가 휘말리게 된 걸 아시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실 거야. 하지만 우리의 부상 상태를 봤을 때 너처럼 든든한 지원군을 거절할 수는 없겠네. 그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적어도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아.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마지막 전투에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아쉽네. 다들 힘내. 이런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 여기가 입구야? 순조롭게 도착했는걸? 응, 이미 외곽을 감시할 능력을 상실한 거야.